자, 네, 첫 번째 경기 이제 후쿠오카 대 이제 나고야. J리그컵 준결승 1차전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1왕배컵에서 가와사키 상대로 4대2 패배를 당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긴 상황입니다. 네. 다만 뭐 이제 직전 경기 가와사키한테 이제 패배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뭐 경기력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더 약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홈에서의 그런 후쿠오카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런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 공수 방면에서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지금 원정에서 좀 실점도 많고 또 공격 전개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약간 지금 최근에 나고야의 그런 원정 경기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경기 양사 봤을 때, 자, 이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에 맞붙은 적이 있어요. 자, 이제 그때랑 좀 비슷하게 좀 템포 느린 경기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막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나고야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지 않고 경기를 끝내기만 해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 홈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홈이점을 어느 정도 받는 나고야가 좀 더 유리하게 지금 경기를 이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괜히 좀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공격하기보다는 좀 더 수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후쿠오카가 공격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가와사키와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현재 좀 2주가량 쉬인 나고야보다는 체력적으로 다소 열세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현재 지금 그 부분 빼고는 후쿠오카가 지금 분위기랑 경기력이 안 좋은 나고야 상대로 전혀 밀릴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후쿠오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도 있죠. 네. 자, 네, 아무튼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후쿠오카 프랜스, 그리고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저득점 라인. 네, 후쿠오카 프랜스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코마리 대 이제 우라와. 네, 이것도 이제 J리그컵 준결승 1차전이죠. 자, 우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두 팀 다 직전 아챔 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둥타이산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노이 상대로 이제 홈에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양 팀 다 좋은 결과를 내고 지금 만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원정 경기를 뛰고 돌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우라와 역시 일주일 전에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한 채로 좀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이제 요코마리나 이제 우라와 역시 어느 정도 볼 점유율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유율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에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공격적인 경기 흐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현재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가까이 이제 패가 없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그리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연패 중으로 지금 홈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지금 요코마리 홈에서 결과가 안 좋고, 그리고 기존보다 공수 방면에서 저조한 모습을 줄곧 보여왔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현재 지금 2연패 중인데 3연패까지는 솔직히 많이 없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상성까지 다 고려를 할 때는 굳이 승패를 본다면은 저 요코마리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언제든 홈에서 반등을 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팀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좀 염두를 해야 된다면은 굳이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코마리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요코마리 승 이렇게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저거는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최근 지금 우라와의 기세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요코마리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1점 차 정도의 승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햄무까지 같이 보고,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바 볼게요. 네, 다득점 라인. 그래서 요코마리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LB 이제 3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이제 애틀란타. 자, 이제 내셔널 리그 지금 디비전 시리즈 3차전 이렇게 이제 두 팀이 맞붙게 되네요.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런 놀라가 이제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정규 시즌에서는 지금 12승 9패, 그리고 이제 4점대 좀 중반 그런 방어율을 기록했던 그런 에런 놀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선발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자,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예상 선발로는 지금 브라이스 엘더가 이제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선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 아직 미정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유력 후보로는 엘더와 이제 모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다만 이제 모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이제 손가락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 선발로 기용하기는 좀 불안한 면모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몰튼이 출전할 수 있다고 해도 좀 선발보다는 좀 중간 게투로 좀 길게 좀 이닝을 가져가주는 그러니까 롱리리프 그런 스타일의 불펜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엘더가 지금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이제 문제는 최근 엘더가 사사구도 많고 좀 실점도 많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부진한 폼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엘더 같은 경우에는 뭐 3주 전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제 3.2이닝 40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엘더가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든 투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불펜을 올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 직전까지도 이제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애틀란타와의 그런 두 번의 맞대결에서 전부 이제 호투를 하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놀라가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 이제 6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6이닝 무실점 피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9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두 경기 연속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선발에서도 필라델피아가 우위에 있고, 그리고 최근 타선 역시 지금 애틀란타에 비해 크게 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요 경기는 약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필라델피아 승.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라인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승에 이제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이제 휴스턴. 자, 요거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 이제 디비전 시리즈 4차전이죠. 보게 되는 양 팀을 볼 수 있고, 우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조 라이언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정규 시즌 11승 10패 지금 4점대 중반 평자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르키디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이렇게 지금 정규 시즌에 대한 그런 평자랑 이제 승패를 간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미너스타 상대로 9대1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지금 디비전 시리즈에서 2대1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휴스턴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이제 이번 경기 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네소타의 선발 이제 조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휴스턴 상대로 두 번 경기를 치렀는데 두 번 다 좀 어느 정도 많이 터지면서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조 라이언이 이제 이번 시즌 휴스턴 상대로 피안타율이 적었긴 했지만 한 이닝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휴스턴 상대로 불안한 면모가 좀 있는 그런 조 라이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르키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미네소타 상대로 이제 5.1이닝 1실점을 하면서 이제 한 번 호투한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 좀 괜찮은 폼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규 시즌을 마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폼을 보여준 그런 우르키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우르키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아이고, 잠시만요. 자, 다만 이제 우르키디는 지금 평균적으로 이닝 소화율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닝당 좀 투구수도 많고 그러다 봐서 약간 좀 미네소타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우르키디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양팀의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양팀 선발 다 좀 불안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매년 지금 플레이오프 경기를 뛴 우르키디가 이제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는 조 라이언에 비해서 좀 더 호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왜냐면은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플레이오프 경기를 뛰어보는 라이언이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이제 2, 3일 지나고가 아닌 바로 하루 지나고 경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분위기와 타선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인 휴스턴이 좀 좋은 그런 타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 좀 더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흐름 그리고 이제 선발들과의 그런 플레이오프의 경험 차이 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휴스턴이 승리를 해 좀 챔피언십 시리즈의 진출을 좀 확정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요거는 휴스턴 프랜슨 그렇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오바 볼게요. 자, 휴스턴 프랜슨의 이제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랑 이제 휴스턴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랑 LA 다저스. 자, 지금 내셔널 리그 이제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이 이제 치러지는 애리조나 이제 다저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애리조나의 그런 선발 투수는 브랜드 팟. 자, 이번 정규 시즌 3승 9패 5점대 후반 평자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스린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13승 11패 지금 5점대 평자를 기록했던 그런 이제 정규 시즌의 랜스린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양 팀의 정규 시즌의 그런 승패 및 평자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커쇼와 그리고 이제 밀러를 연달아 무너뜨리면서 이제 이번 시리즈 2대 0으로 이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은 이제 LA 다저스 상대로 스윕을 하면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겠죠. 자, 어쨌든 이런 지금 애리조나가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다저스의 린을 먼저 보면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좋지 못한 폼을 보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피안타율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3실점 이하로 좀 꾸준하게 막으면서 현재 좀 안정적인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지금 애리조나 타자 상대로 이제 통산 성적을 봤을 때 뭐 POPS가 0.4점대 후반대로 좀 어느 정도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점도 약간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의 선발 이제 브랜드 팟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미러키 상대로 이제 2.2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첫 포스트 시즌 경기부터 굉장히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다저스 상대로 2번 연속 털리면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활약을 못하고 있는데, 다저스한테도 상성상 굉장히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도 브랜드 팟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가 이제 1, 2차전 켈리와 갤런을 상대했을 때랑은 다르게 좀 더 타선에서 터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다저스의 그런 타선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다저스의 선발 랜스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리조나 타자들 상대로 강했다고는 하지만 역대 포스트 시즌 성적이 5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으로 포스트 시즌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애리조나의 타서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고, 그리고 터지는 모습도 줄곧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랜스린의 호투를 좀 장담하기는 많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랜스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뛰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약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는 린이 좀 더 호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저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지면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할 것으로 보아, 만약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다저스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면은 다저스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이 전체 시리즈를 봤을 때는 그래도 애리조나가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LA 다저스 승. 그리고 이제 언오바 같은 경우는 이런 오버사이드 볼게요. 다저스 승에 이제 오바 보는 경기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J리그 컵이랑 이제 MLB 플레이오프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이것으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